멈췄습니다. 여러분, 제 지바겐이 죽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터널 안에서 멈추긴 했는데요. 멈췄을 때 그 증상은 일단은 뭐 제가 뭐 고속주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변속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변속은 됐는데 잘 안 되는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뭔가 점점 속도가 줄어. 점점 그래서 그냥 속도가 줄길래 그냥 좀 밟아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속도를 최대한 줄였거든요. 줄인 게 아니라 악셀을 안 밟았지. 뭔가 불안해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차가 멈출 때는 억지로 밟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근데 뭔가 이 시동이 끊기는 느낌이 퓨얼컨 느낌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멈췄습니다. 결론은 차가.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신고가 먼저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찰 신고 우선으로 해서 경찰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터널 관리 쪽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터널 차량도 옵니다. 터널차. 그래서 저 차가 오기 전까지는 차 근처 계시면 안 되고, 이런 데로 나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멈췄다고 왜 이러지 왜 멈췄지 하면서 멍 때리고 차 막 다시 막 해보려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멈췄을 때는 다시 한 번만 딱 시동해보고 안 되면은,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후방 2차 추돌 사고 나서. 2차 추돌 사고가 굉장히 안 날 것 같고 내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차 세우고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제 차를 박으려는 차들이 한 3대나 있었어요. 거의 끝에 와서 겨우 피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을 안 보고 운전하는 차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런 기능이 있는 차라면 또 다행인데, 그런 기능을 없거나 그런 기능을 뭐 꺼놨거나 그런 차들이 3대나 박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이 후방 2차 추돌 사고가. 그래서 차 안에서는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내려서 차에 보험사든 112든 신고도 내려서 해야 됩니다. 차에서 내려서 최대한 좀 위쪽으로 도망가서 112 먼저 신고를 해요. 우리 보험 출동 먼저 신고하는 게 아니라 112에 먼저 신고를 해서, 차가 이렇게 됐으니 112든 뭐 고속도로 순찰대든 뭐 도로관리국이든 어디든 빨리 와서 이제 내 차 뒤에 후방 추돌 사고를 예방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와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12에 먼저 신고를 했고, 그 전에 이제 도로 이 터널 관리 측에서 먼저 왔어요. 제일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추돌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상황에서 2차 추돌까지 났으면은 진짜 폐차 각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차 안에 그냥 왜 이러지 당황하고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꼭 차 안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벤츠 판매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 지바겐이 엔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엔진을 교체하거나 중고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새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보링을 하거나, 보링이라는 거는 오버홀 같은 개념인 거죠. 엔진을 새 엔진으로 만드는 작업, 이 엔진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 지바겐을 엔진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놓여졌는지는 그 엔진을 열어봐야 하지 않은데, 그것도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이 한 달간의 기록들 또 보여드리고, 아직까지도 제 지바겐은 첫 시동을, 결론은 엔진 보링은 완료했고 아직 첫 시동을 걸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았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 한번 보여드리고, 뭐 수입차든 국산차든
자동차를 타면서 있을 수 있는 저처럼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좀 놀랐고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가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차가 멈췄을 때부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신고하자마자 후레쉬 들고 저 100m 뒤로 뛰어가서 차를 멈추게 한 다음에 이런 차들, 경찰차랑 이런 관리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뒤에 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 와요. 이 셀프로더가 멀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찰분들과 함께 보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혹시 퓨얼컷 느낌이라 뭐가 떨어져 있나 확인을 했는데 이만큼 원래 안 보이던 오일 연료가 아니더라고요. 기름 냄새가 아니에요. 이만큼. 근데 저 사이렌 소리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엄청 커서 귀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저 직원분들이랑 경찰관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 귀청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30분째 듣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이명 들릴 것 같습니다. 귀에 뭐라도 막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이렌도 크고 이런 차가 저렇게 뒤에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이 차를 박을 것 같은 차가 지금까지 3대나 있었어요. 3대나. 저 뒤에서도 계속 이 손짓을 하는데도 거의 와서 박을 뻔해가지고 겨우 피한 차가 3대나 있었어요. 속도를 안 줄여. 안전 불감증. 나는 아니겠지.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뽑았어요. 여기가 한참 높다 보니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기에 랩핑 안 뜨는 게 보이네. 랩핑 전체 다 뜯었는데 여기만 안 뜯었거든요. 여기만. 그리고 높이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 일반 저같은 3, 40대 성인도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인 가슴 정도 높이 되기 때문에 엄청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사고 나면 여기로 대피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높아. 절대 못 올라와요. 근데 그 반대쪽은 그래도 좀 낮아요. 그나마 저 위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못 오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높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성인 허벅지 정도, 여기는 가슴 정도. 될 것 같다. 자, 일단 평소처럼 이렇게까지 키우는 되는데 여기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셀프 로더를 요청을 했고요. 브레이크 밟은 상황에서 엔단은 들어갑니다. 핸들 저쪽으로 살짝 좀 남으시고.
일단은 차를 다 올렸고요. 예, 다시 파킹에 놓고, 네, 사이드는 다 채워야 돼요. 차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저씨가 이 차 바퀴들을 잘 체결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레카 기사님 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 터널 안에서는 위험해서 이 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체결. 그래서 여기 터널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00, 400m 빠져나와서 이제 타이어 체결을 하고 가는데, 또 타이어 체결 같은 거 할 때 기사님들 찍으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서 일부러 안 찍습니다. 근데 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견인입니다. 이렇게 견인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뭐 휠 타이어 이런 것 때문에 견인한 적은 있어도 이런 퓨얼컷 같은 느낌으로 견인한 적은 처음입니다. 최근에 가입할 때 이런 일 없었어 가지고 그 10km 견인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10km가 넘어가지고 큰일이네요.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제 인제 터널 넘어가다가요. 네. 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어떻게 빼지? 그냥 와, 이거 슈퍼카 견인하는 거구나, 참. 와. 네, 올라가셔야 됩니다. 문 열어야 돼요, 사장님. 네. 와. 자, 여러분, 견인은 완료했고요. 이 지바겐이 견인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견인이 50km, 60km 정도 그 옵션으로 되는데 그걸 없앴어요. 왜냐면 이 차를 가지고 있던 6년 동안 견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차를 관리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심지어 엔진오일 갈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앴는데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기본 견인 10km잖아요. 또 항상 뭐 속초 시내에서만 타고 차는 또 다른 여러 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요번에 12km가 오버돼 가지고 10km가 오버돼서 총 비용을 그 톨비까지 해서 35,800원 기사님께 입금해 드렸습니다. 아, 제가 좀 경솔했네요. 예, 50km로 할 걸 그랬어요. 그냥 냅둘 걸. 보험료 차이 근데 60만원 정도 보험료에 3만원 차이니까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뭐 200만원에 3만원 차이면 그냥 했겠죠. 어쨌든 별 문제 아니길 바라면서
여러분 일단은 여기 왔는데도 시동은 지금 안 걸리는 상황이고요. 뭔가 지읒된 것 같긴 합니다. 와, 지금 뭐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도 뭐가 안 된대요. 아, 큰일 났다. 큰일이 나면 안 되는데 큰일이 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차에다가는 그런 후레쉬 꼭 가지고 다니시고, 저는 펠리칸 거 가지고 다닙니다. 이 밝기가 엄청 강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이제 알리에서 살 수 있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엄청 밝아서. 물이랑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연료 첨가제, 워셔에 이런 것도 다 넣어서 다닙니다. 아이고,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진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진단인데, 엔진이 일단 붙었습니다. 엔진이 붙는 경우는 뭐 여러가지 이유도 있고, 엔진이 붙었을 때 증상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그 메탈이 붙는 증상인데, 일단은 엔진이 붙는 이유는 뭐 엔진 오일이 없거나, 엔진 오일을 뭐 3만 4만 킬로 혹은 뭐 3, 4년 안 갈고 타거나, 저는 둘 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친듯이 관리를, 군물류를 하는 차량이고, 엔진 오일도 지금 간지 6천 킬로 밖에 안 됐고, 지금 엔진 오일 양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입니다. 뭐 냉각수도 정상이고, 지금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정상인데 왜 엔진이 붙었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진을 지금 수동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엔진이 붙었어도 뭐 크랭크가 부러졌거나 체인이 뭐 부러졌거나 했을 때도 앞이든 뒤든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도 안 움직여요. 1mm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메탈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철이 이렇게 맞물렸다가 이게 이제 오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얘가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죠. 열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열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식어버리면 이렇게 딱 고착이 되는 거죠. 절대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붙은 거로 아마 지금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잘한 차량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엔진 오일 펌프 쪽이 뭐 끊어졌거나, 어쨌든 그쪽에서 어떤 끊어짐이 생겨서 이 엔진 속으로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 예상을, 일단은 그 진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진단은 이제 엔진을 이제 정확하게 또 이제 내려봐서 어떻게 엔진이 그렇게 됐는지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견적은 해결 방법은 중고 엔진으로 이제 교체를 한다. 두 번째, 엔진 보링을 한다는데, 지금 중고 엔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고 엔진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이제 63 엔진을 가지고 이제 짜집기를 해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63 엔진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링만 남았는데, 보링을 얼마나 이제 잘 하는지 그런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엔진 만지시는, 엔진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러시는 분이 추천으로 좀 괜찮은 업체를 찾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엔진 보링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주위에서는 지방에 그냥 날려라,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쁘게 만들어 놓은 제 지바겐, 그리고 제 인생에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지바겐인데, 제가 날릴 수가 없죠. 제가 또 가장 오래 탄 지바겐이고 10만 킬로를 넘었거든요. 제가 잘 또 수리를 해서 또 군안도 많이 하고, 군안에서 이렇게 됐다고, 왜냐면 관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사람들의 의견은 너가 군안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됐다, 그렇다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밖에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군안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군안을 많이 했나? 많이 하긴 했어도 뭐 지금까지 1000대 넘게 군안을 했지만, 5년 넘게 1000대는 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바겐으로 군안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정말 100kg짜리 성인이 한 갓 태어난 3kg의 아기를 그냥 이렇게 살짝 당기는 그런 느낌이라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무리가 가는 일도 아니라서 어쨌든 엔진 지바겐 새로 고치고도 군안은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견적도 지금 뭐 수천만원 이라고 하기엔 너무 2천만원 이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 마지막 지바겐에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차여가지고. 야, 이렇게 예쁜 지바겐인데, 이렇게 정말 완벽한 지바겐 이 세상에 또 없죠. 이제 차박하려고 여기 헤드레스도 다 떼놨는데,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나의 지바겐. 심지어 여기에다가 뭐 이런 세탄 부스터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엔진 오일이랑 항상 넣고 다니거든요. 항상 엔진 오일 없다 적다라는 그 경고등 뜨면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수리 잘 다녀와라 제발. 최근에는 이 폭스 쇼바 오버홀도 하고, 빅풋 스프링으로 또 장착도 하고, 여기 보시면 폭스 ATS 스티어링 휠 쇼바도 또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최근이 아니라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빅풋 스프링으로 장착하고 승차감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진짜 너무 큰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 폭스 스티어링 휠 쇼바도 장착해서 핸들 개털림 증상도 완전 다 해결하고, 예, 그랬었는데 정말 너무 아쉽네요. 아이고, 아무튼 수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 지바겐 수리하는 것도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지바겐. 빠이빠이.